안녕하세요. 드로잉 수업 두 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드로잉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알아봤으니까 이제는 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선에 대한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과 선에 대한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에 대한 종류에 관련된 거를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선이라는 거는 이제 형태 만드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죠. 간단히 말해서 형태가 완성되고 났을 때 선 자체가 눈에 띄지 않는 그림들이 있어요. 사실적인 그림 같은 경우는 선 같은 것들이 나중에 잘 보이지 않을수록 좀 더 사진 같은 사실적인 그림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치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면으로,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사실 어렵죠. 그래서 형태 라인을 잡을 때나 이렇게 시작할 때는 꼭 라인이 선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혹은 크로키나 스케치처럼 빠른 시간 해야 되거나, 이제 선에서도 다양한 개성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필요한 거에는 당연히 선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선에 대한 거를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질감 표현을 하는데도 적혀 있는 대로 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칼을 그린다 그랬으면 칼을 그릴 때는 칼의 그 질감 자체를 표현할 수 있는 날카로운 선이 있으면 좋겠죠. 자, 그런 선들이 존재하면은 칼에 대한 질감을 잘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이런 솜 같은 부분이 있으면은 뭔가 이런 솜에 관련된 이런 부드러운 선을 또 그려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선에 대한 거, 작가의 그런 개성, 그러니까 감정이 들어간 선을 제외하고 어떤 대상을 그릴 때는 그런 질감 같은 것들을 잘 따져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방향감, 활동적, 명확한 의도 표현, 이런 것들이 같은 얘기죠. 선이라는 거는 방향감이라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라인을 긋게 되면 이 선의 방향감은 이쪽을 향해 가고 있겠죠. 저번 시간에 면을 한번 그려보면 자동차를 그렸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면을 그리게 됐을 때 이런 외곽선이 존재한다는 거는 이게 바로 이쪽 방향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면을 그릴 때 이렇게 가운데 센터 라인들을 이렇게 그려낸다면은 이게 이 면이 진행되는 방향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면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각각의 진행되는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면을 이룰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명확한 의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리는 게 칼이다. 칼을 그리는데 나의 선 자체가 약간 이런 뭐라 그러죠? 스피디하게 있는 선이 아니라 천천히 쓰게 된 선이라서 뭔가 이제 나중에 완성됐을 때는 칼자를 들고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뭔가 칼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그림을 그릴 때 이런 질감 표현에 있어서 이렇게 명확한 의도를 표현할 수 있는 선을 쓸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좋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굵은 선, 가는 선, 매끄러운 선, 이걸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굵은 선은 말 그대로 굵은 선이 이렇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가는 선은 가는 선, 이렇게 있겠죠. 매끄러운 선은 뭔가 매끄러운 질감 같은 것들을, 그 다음에 신경질적인 선은 신경질적인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면 그렇게 되겠죠. 뭔가 이런 선들이 좀 신경질적인 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굳이 한다면은 딱딱한 선은 딱딱하다는 질감을 잘 생각하시면은 모든 게 이제 해결되겠죠. 뭔가 이렇게 딱딱한 느낌의. 자, 그러니까 뭔가 이제 질감 표현에 있어서 사실 부드러운 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짜 부드러운 터치를 필요하지만 앞서 있는 것들을 보시면은 강한 뭔가 이렇게 쫙쫙 뻗는 듯한 선을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니까 이런 날카로운 선이고 이런 명확한 선일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가까이 있는 것들은 잘 보이잖아요. 근데 멀리 있는 거는 흐릿흐릿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죠. 사진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고 포커스를 어디 맞추냐에 따라서 가까이 있는 데 맞추면 뒤에 있는 게 흐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신에 포커스 자체를 뒤로 맞추면 뒤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날카롭게 되고 가까이 있는 부분이 흐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집중력 있는 포커스가 있는 선을 그릴 때는 이런 날카롭고 명확한 선이 있을수록 그 주제가 좀 더 부각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있어서 명확한 의도 선, 그리고 이런 뭔가 이제 날카로운 선들을 쓸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선의 종류에 있으면은 수직선, 대각선,
대각선, 수평선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거를 보시면은 뭐 이렇게 이걸 한 번씩 그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방사선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선들이 있고, 자, 선의 감정적인 요소들, 신경질적인 뭐 경로한, 행복한, 뭐 자연스러운 이렇게 적혀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자 섬세한 선을 그어보세요. 우아한 선을 그어보세요. 이거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주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감정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선인데, 자, 이런 것들은 따로 연습한다기보다는 자기가 실제로 마음이 우울할 때 혹은 행복할 때 어떤 그림을 그리면은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내가 우울한 상태면은 뭔가 표정에서도 우울하고 행동에서도 우울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엔 선을 긋는 거 역시, 그림을 그리는 거 역시도 몸으로 하는 행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감정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있겠고, 자기 감정에 솔직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 노력하시면은 금방 해결이 될 거예요. 자, 그 외에 이제 선의 종류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선들 중에 하나가 직선을 얼마나 날카롭게 그릴 수 있느냐, 이렇게 쭉쭉 뻗는 선들에 관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이 이제 자유곡선이라 그래서 어떤 곡선을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그리는 방식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숙련도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선이란 건 많이 그을수록 늘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농구로 치면 드리블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그을수록 그림이 선이 더 예쁘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형태에 너무 구애받는 그림을 그리게 된다면, 형태가 너무, 보통 초보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따라 그리고 싶다, 그렇게 된다면 선이 한 번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런 식의 선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경계가 흐려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집중력이 없는 선이 되겠고, 집중력 없고 자신감 없는 선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완성된 그림조차도 뭔가 명확하지 않겠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너무 형태에 구애받으면은 그림 자체에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형태를 거의 똑같이 그린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제가 수업하는 거는 3차원에 있는 걸 2차원에 옮기는 작업이고, 대상을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공부한다고 했지 똑같이 그리는 걸 연습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자신감 있게 선을 쓰시고 많이 해보시면은 선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이 붙고 늘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있는 이런 선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하나의 선에서, 자, 세웠다가 이렇게 눕혔다가 다시 세웠다가 눕혔다가,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선에도 하나의, 자, 이런 변화를 주는 건데, 이걸 바로 뭐 옛날 학원에서는 이게 필력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걸 보면은 그게 생각나실 거예요. 요즘에는 와콤, 뭐 타블렛에 와콤을 넣어주세요, 뭐 이렇게 필압 감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연필로는 사실 날카로운 선을 썼다가 다시 눕혀서 약간 굵은 선을 썼다가 할 수 있지만, 이런 거에 좀 더 자유로운 거는 약간 붓 같은 거, 붓펜 같은 거라든지, 뭐 약간 나중에 어떤 다른 붓을 사용했을 때 이런 필압에 의한 굵기 조절이 좀 더 잘 되겠죠. 근데 이게 연필만 써도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고 정도 알아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선의 종류에 대해서 한 번씩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연습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연습하는 거 하나 팁을 드리면은 항상 선 연습을 꾸준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쓰던 방법인데 나름대로는 이게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결국 선을 쓰는 목적은 밑그림이 이렇게 있을 시에 이걸 정리하는 선을 깔끔하게 넣어주는 게 일종의 이제 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원하는 곳에 던져 넣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피디한 선이 있을수록 이렇게 좀 더 깔끔한 선이 나와요. 그죠? 이런 선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원하는데 이런 깔끔한 선을 던지는 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짬나는 시간에 어떤 식으로 연습했냐면요. 자, 이런 식으로 선 하나 긋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90도 방향으로 나눠요. 그 다음에 가운데를 향해서 이렇게 쪼개주는 거예요. 계속. 자, 이런 식으로 쪼개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식의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 효과가 결국에는 이렇게 각도가 좁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좁아지는 각도에 넣는 연습이 되다 보니까 결국엔 나중에 이런 어떤 밑그림 위에 던질 수 있는 이런 선들을 깔끔하게 넣을 수 있는 연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쪼개다 보면은 가운데 맞추려고 이제 노력을 하게 되니까 이제 역시도 원하는 데 던질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를 스피디하게 천천히 하지 마시고요. 근데 처음에 하시면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왼손은 못 쓰지만 왼손으로 한번 해보면 잘 안 되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되시는 분도 많을 거지만, 자, 이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쪼개지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 이제 이게 칼같이 쪼개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되게 기분이 좋죠. 뭔가 게임하는 느낌으로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화 통화하다가 뭐 이렇게 약속 시간이 있어서 막 이렇게 깨작깨작 이렇게 낙서할 때 있죠.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쪼개 보시면은 재밌어요.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선 연습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저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 보는 거예요. 큰 부담도 없고 계속 하다 보면 재밌어요. 이게 어긋나더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긋날 때도 있고 딱딱 맞아 떨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을 때 집중을 가끔씩 해주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결국에는 선이라는 거는 다양한 각도의 선을 그을 수 있으면은 그게 어떤 것이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글씨를 쓰게 되면 글씨를 쓰는 거 역시도 선으로 쓰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글씨체가 있듯이 그림에도 각자의 개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각자의 개성이 있는 선을 쓰기 이전에 각자의 그러니까 뭐죠?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선들을 연말해 놓으면은 그 개성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타일이 있지만 결국에는 3차원에 있는 어떤 대상을 옮겨 그리는, 공부해서 그리는 데 있어서는 이런 다양한 선을 쓸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연습을 한번 과제로 해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선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선 연습에 대해서 또 다른 게 좀 정통적인 방법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볼 건데요. 아무튼 앞에 있는 거는 또 한 번씩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선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거기에 대한 이게 과제가 나갈 거고요. 자, 이제 여기 있는 자료를 한번 보시면 선을 쓰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선 자체는 약간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요. 자, 이렇게 천천히 하나하나 긋는 선들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촘촘히 긋는 선도 도움이 분명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면은 잘 안 나오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촘촘하게, 그러니까 요리 같은 거 보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채 써는 느낌이 있죠. 채 써는 거를 이렇게 천천히 쓰는 느낌이 바로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좀 더 이제 톤을 넣고 밀도 있는 그림을 그리려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칸에 있는 선을 넣어보고 싶다면은 뭔가 뭐 채를 써는 느낌 같이 이렇게 채워 넣는 느낌이 있으면은 뭔가 하나의 톤으로 느껴지겠죠. 물론 이게 여러 번 더 들어가면은 더 밀도가 높아지고 촘촘해져서 더 부드러운 톤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해서 한번 연습을 해볼 텐데요. 자, 직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리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근데 직선을 그리는 방법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선을 제가 그어볼게요. 자, 직선이 나왔죠? 직선이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손목으로만 이렇게 직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이런 직선을 제가 이 정도까지 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정도 직선은 아마 그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직선을
써버리면은, 자, 축이 피벗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손목을 축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직선은 결국에는 여기까지가, 사람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여기까지 한계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나아간다 그러면은 이게 휘어버리겠죠. 이게 이 축을 돌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걸 하다 보면 여기서부터 직선이 그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손이 손바닥과 이 손등,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여기 부분을, 여기와 이런 손목 부분이 이렇게 밀착되어 있으면은 결국에 이걸 피벗으로 움직이면은 직선의 한계는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사실은 직선이라는 거는 좀 더 길게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런 걸로 치면은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선을 긋는 걸로 했을 때 이런 피봇만 여기만 깨작깨작 움직이면은 약간 직선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좀 더 긴 직선은 어떻게 쓰느냐? 자, 이거보다 좀 더 긴 직선은, 자, 이제 손목 자체의 그 피벗을 고정을 합니다. 고정을 하고 팔꿈치를 움직여요. 팔꿈치를 움직여요. 좀 더 이제 범위가 확대됐죠? 자, 그러면 이 팔꿈치를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자, 이거를 피벗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무슨 당구 칠 때 뭐 이렇게 치는 것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손목은 가만히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직선이 나오냐면은, 자, 이 정도의 직선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사실 이 정도의 직선만 하더라도 충분히 책상에서 그림 그리는 데는 문제가 없죠. 자, 이게 바로 이제 피벗을 여기 고정시키고 팔꿈치로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팔꿈치로. 자, 그렇지만 이거를 넘어가게 되면 팔꿈치의 피벗에 따라, 자, 이 팔꿈치가 여기 피벗이 여기라면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되지만 여기서부터는 팔꿈치도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곡선 상태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이제 또 팔꿈치의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손목의 한계, 여기까지 팔꿈치 한계면은 이거보다 더 큰 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어깨를 쓰는 거예요. 어깨를 써서 이거는 가만히 있고 어깨를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어깨만 움직이면은 어떤 정도까지 나오게 될까요? 그러면은, 자, 좀 더 범위가 확대되죠. 자, 이런 식으로 직선을 그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젤에 엄청 큰 종이 하는 사람은 나중에는 어깨 쓰고 무릎 굽혀서 이렇게 쫙쫙 긋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직선 자체가 스피디하면 자로 재는 것 같이 쫙쫙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디자인에서도, 제품 디자인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뭐 자동차 같은 거를 이렇게 디자인할 때도 뭐 이렇게 있으면 여기 캐릭터 라인을 긋는다고 할 때 여기를 이렇게 쫙쫙 그으면서 이 라인을 잡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선 쓰는 방법에 있어서 이 피벗에 관련된 거를 잘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바로 되진 않지만 이 방식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방식을 토대로 선 연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케치북을 구입하셨으면은, 근데 이 선 연습은 꼭 스케치북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A4지나 A3지도 상관없으니까 한번, 제가 공지를 좀 늦게 드린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직 준비 안 되신 분들은 뭐 아무 연필이나 아무 종이나 써도 상관없어요. 자, 세로로 이렇게 두신 다음에, 자, 이렇게 이게 하나의 화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자, 여기를 하나, 둘, 셋. 그러니까 4단계를 이렇게 4개를 나누는 거예요. 처음에 나눈 다음에 선을 어떻게 긋냐면요. 자, 이쪽은 이쪽 방향으로. 자, 여기까지는 손목으로만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넘어갈수록 자, 이렇게 팔꿈치를 써셔가지고 최대한 촘촘하게, 중간에 촘촘하게 안 되더라도 나중에 채워 넣으시고 이렇게 직선 방향으로 이거를 밖으로 튀어나가는 건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으니까 오히려 튀어나가는 게 안 튀어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해요. 자,
자, 그래서 이렇게 선을 이쪽 방향으로 그어주세요. 자, 그어주시고 반대편은 이쪽 방향으로. 자, 근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역시도 힘든데 이쪽 방향이 굉장히 힘든 방향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이쪽 방향으로 그어주시는 거죠. 근데 이게 오른손잡이신 분들은 이쪽 부분은 좀 편할 거예요. 근데 오른손잡이신 분들은 이쪽 방향이 되게 힘들어요. 근데 반대로 왼손잡이신 분들이 계시면 왼손잡이 분들은 이쪽이 편하고 오른손잡이 분들은 왼손잡이 분들이 이쪽이 좀 불편하죠. 그래서 학원 다닐 때 이제 선생님들이 그림만 보고 야 너 왼손잡이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깜짝깜짝 놀라는 것도, 왼손잡이신 분들은 톤을 보면 이쪽으로 가는 선들이 많겠죠. 자, 오른손잡이는 이쪽 부분이 많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만 이렇게 해서 재밌게 깜짝 놀래키고 그랬었는데, 자, 그래서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을 쓰시도록 하고요. 이쪽 방향 오른손은 어렵지만 사실 요즘 같은 이런 타블렛 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종이 좀 작은 거 쓰시는 분들은 결국엔 이거를 로테이트 시켜가지고 이렇게 긋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정통적으로 선 연습을 할 때는 이렇게 지켜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는 위아래로. 자, 이렇게 직선을 그을 수 있도록. 자, 그리고 가실 때 한 번에 갔다가 다시 와서 한 번에 가는 것보다는 어차피 갔다가 올라가니까 왔다가 갔다가 이게 한 번, 두 번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선 긋기가 될 테니까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이쪽은 이쪽 방향으로. 좀 더 스피드를 올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자, 이게 이 정도까지 되셨으면은 끝이 아니고요. 이제는 이 두 칸을 이쪽 방향으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좀 더 긴 선을 연습할 수 있겠죠. 자, 이제는 약간 직선이 커지니까 이게 잘 집중하셔가지고 그으시면 좋을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는 이쪽 방향으로. 자, 이쪽 방향은 저 역시도 힘들죠. 그렇지만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거예요. 자, 이쪽 방향으로 쭉 진행을 해주시고요. 이게 다 끝나면은 여기는 이쪽 방향 이쪽으로 가주시고 두 칸은 또 이쪽 방향으로 가주시고, 그 다음에는 자유롭게 여기에 하고 싶은 대로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해서 밀도를 한번 채워보세요. 이것만 해도 어떤 약간의 감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요리에서 보면 이게 딱딱딱딱 채 썰기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해놓으시면은 아무래도 그림이 훨씬 더 이뻐지겠죠. 채를 잘 쓴 요리는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 데코레이션이라 그러나? 그러니까 후드 이렇게 장식해 놓으면 그게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런 거랑 그림이랑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것들이 채를 잘 썰어 놓으면은 나중에 톤을 넣을 때 정갈하게 깔리기 때문에 그림 자체가 훨씬 더 깔끔한 느낌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깔끔한 걸 해보시고 나중에 좀 더 사실은 변칙적으로 이게 칸을 넣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넣어서 질감을 살리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뭔가 좀 특이한 질감을 내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이런 식으로 일단 해보시는 거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하는지 아셨죠? 첫 번째 이게 과제예요. 이렇게 첫 번째는 이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쪽, 여기는 이쪽, 그 다음에 이렇게 크게 한번 가시고, 이렇게 크면 두 개 가시고, 두 칸을 이렇게 가시고, 두 칸을 이렇게 가시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뭐 더 하시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큰 선을 긋는 것도 큰 연습이 되겠죠. 이거가 사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기초 수업 내내 시간 나실 때마다 연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기초가 굉장히 하기 싫잖아요. 그 마음을 이해하지만 그래도 배울 건 배워놓으시고 연습할 건 연습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거랑 그 다음에 아까 좀 더 재밌는 이거에 비하면 이게 훨씬 재밌죠. 이렇게 쪼개주는 것들 쪼개줘서 이렇게 하는 선 연습. 개수는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이 만족하실 때까지 하나만 하셔도 되고 2개 하셔도 되고 열정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과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선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고요. 선 연습에 대해서 배워봤으니까 한번 과제를 해보시고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나중에 또 Q&A 게시판에 또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온라인 수업 2번째 데이 2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라고 수고하셨고요. 자, 선 연습 열심히 즐겁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